의원님, 네. 지난번 저희 영상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 사회자가 이제 인국주 사회자랑 같이 구치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구치소 이야기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이게 보면니까, 지금 강주 현재 교도소하고, 구치소 이제 예정 자리하고, 법무부가 예정 자리하고, 지금 이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로도 있고 이제 자리가 지금 좀 이게 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구치소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네. 어떤 뭐 지금 좀 지났는데 어떤 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난번 방송 나가고 나서요. 네네. 저희가 지금 계속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계시죠? 피켓팅 이어가고 예, 있고 예, 예. 서명운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SNS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예. 응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조언도 해주세요. 네. 근데 왜 피켓에 구치소 일곡동 건립 절대 반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님비 현상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예.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렇죠. 몰랐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피켓 구호를 조금만 수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또 저한테 조언을 주셨고 그래서 다시 피켓을 맡겼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을 뭐 이제 해줄 건데 네네.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깔아 드릴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네. 절대 님비 현상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 네.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지가 문제가 있다. 뭐 주거 밀집 지역에 네. 무슨 180m도 안 되는 곳에 네. 이 구치소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곳은 교육 특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초중 고등학교가 또한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교육하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곳이 이 발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곡 택지지구가 건립이 되고 나서요. 네네. 되고 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건립됐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40년 됐죠. 35년. 3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뻗어나갈 곳이 사실은 현재 구치소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그곳 쪽입니다. 네. 패밀리랜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맞죠. 또는 이 북부순환도로 다시 말해 그 문흥동 쪽 5.18 묘역으로 가는 그 길 그쪽의 부지들로 뻗어나가더라도 발전 방향으로 일곡 택지 지구가 이후에 발전이 되려면 발전 전망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은 뭐 복합 뭐 체육시설이다 또는 뭐 수영장이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때에도 부지들을 그쪽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일곡동의 발전 방향을 저해하는 곳으로 그 나중에 주민들이 가지 않는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그런 발전 방향에 장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측면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재소자분들 입장에 한번 서보자. 그분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 주택 주거 밀집 지역에 가까이 있을 시에 그분들 입장에서 어쨌건 여러 형태로 재판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분들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음 차분하게 좀 마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입지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전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 급해서 또 막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일곡동 주민분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이 교정당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재소자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그 부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신 거고, 자, 그 이야기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 지금 거기가 사실은 근데 법무부 땅이죠. 그렇죠. 법무부 땅이고 국방부 땅이고요. 국방부 땅이고 법무부가 그 거기다가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의 의지라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아무리 피켓팅을 하고 이렇습니다. 서명 운동을 받아도 법무부에서 문제 없다. 우리는 거기다 진행할 거야. 강행을 해버리면 네네.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네, 지난 방송 이후에 예. 두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의회에서 조석호 지역구 시의원이신데요. 조석호 시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시 당국에도 이거 재검토 요청에 호응해라, 네. 조응해라라고 예.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한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대책위와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공동 어떤 실천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시민권익위원회가 네. 지난주에 일곡동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전체 회의를 네.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지역민들의 어떤 입장과 내용들을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청취를 했고요. 네. 그 참여했었던 시민권익위원들 네. 이 다수의 의견들이 몇몇 위원들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시간은 있었지만 전체 다수의 위원들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어떤 그 시의 행정 그리고 법무부의 그 결정 과정 이런 것도 문제 있다라고 공의 좀 합의를 했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시 당국과 연결하는 역할들을 더 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4월 10일 날 시가 이런 전반적인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법무부에 이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법무부가 이런 지자체 의견에 알죠. 그렇게까지 바로 호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긍정적 답을 바로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주민들의 노력들이 이제 시 당국을 움직였고 그렇죠. 시에서 이제 법무부에도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는 장기 플랜으로 이렇게 가져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새로운 그 정부가 탄생을 하면 거기에 또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요청 주셨는데 지역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대책위와 함께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는 쭉 모아내고 그리고 한 축으로는 이제 새롭게 수립될 민주정부가 수립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의 입장과 새롭게 수립될 민주정부의 법무부 입장을 기대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과 태도가 어떠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불통. 예전부터 그랬죠. 그런 면을 많이 이렇게 보여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린 거지. 뭐 그 정부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래서 장기 플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통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불통을 해왔으니까 그걸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수립될 민주정부에서는 소통을 하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지역 현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적 전망을 좀 내봅니다. 그러니까요. 구치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사실은 님비일까? 이제 의혹이 먼저 앞서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니까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그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그 교정 당국의 입장 다 있어서도 서로 윈윈이 되는 지역의
그 장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구치소 이제 신축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새로운 그 소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속 이야기하죠, 뭐.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개인적 저는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